혈당 걱정 때문에 간식 하나도 마음 편히 못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이 간식들을 드시면 혈당 걱정이 정말 사라집니다. 심지어 어떤 간식은 혈당을 오히려 낮추기까지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특별한 간식, 당뇨 관리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간식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것은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무려 2천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간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올바른 간식 선택이 혈당 관리를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최신 지침을 보면요. 식후 혈당 8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 180 미만, 당화 혈색소 6.5%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하루 2번에서 3번의 적절한 간식 섭취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겠죠. 첫째, 간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주 식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평소 식사량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식을 추가로 드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자주 촉진되면서 체중이 늘고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둘째, 간식은 식사 후 2시간이 지난 시점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셋째, 단순당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 그리고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GI 지수란 혈당 지수를 말하는데요. 55 이하면 낮은 편이고 70 이상이면 높은 편입니다. 당연히 낮은 걸 선택해야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인을 위한 최고의 간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간식이 왜 좋은지,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어떻게 드시면 더 효과적인지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최고의 간식은 바로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가 당뇨 관리에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베리류에는 인슐린 감수성 개선과 혈당 조절을 돕는 안토시아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더 중요한 건 GI 지수입니다. 블루베리의 GI는 40, 딸기는 32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GL 지수도 블루베리가 5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그럼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1회 과일 섭취량을 100에서 200g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기준으로 종이컵 1컵 정도, 딸기는 중간 크기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꼭 생과일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스나 통조림 형태는 당분이 농축되거나 첨가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냉동 베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간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이런 견과류들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다들 아시죠? 견과류의 가장 큰 장점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아몬드를 하루 28g씩 꾸준히 섭취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공복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견과류의 또 다른 매력은 GI와 GL 지수가 모두 낮다는 겁니다. 아몬드와 호두의 GI는 15, 캐슈넛도 25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권장량은 28g 내외입니다. 아몬드 기준으로 23개 정도, 호두는 반쪽 기준 14개 정도예요. 이 정도면 손바닥에 한 줌 정도 되는 양입니다. 드시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식전 30분에 드셔도 좋고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감을 느낄 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과다 섭취는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꼭 적당량만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간식은 삶은 달걀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들이 이런 오해를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달걀이 당뇨 관리에 좋은 이유는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달걀 하나에 약 7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워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을 섭취했을 때 혈당 조절이 개선되고 식욕 조절도 쉬워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개의 달걀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달걀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인지질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와 심장협회도 최근 이런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기존의 엄격한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이제는 당뇨 환자도 적당량의 달걀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된 거죠. 달걀의 GI와 GL 지수도 매우 낮아요. GI가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탄수화물 함량도 개당 0.5g 정도로 극히 적어요. 또 하나의 장점은 비오틴이 풍부하다는 건데요. 비오틴은 인슐린 생성을 돕는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칼륨도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간식은 구운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의 가장 큰 매력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정말 풍부하다는 거예요. 삶은 병아리콩 한 컵에 무려 12.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단백질도 100g당 약 20g이나 들어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풍부한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식사 사이에 간식 욕구를 줄여줍니다. 병아리콩의 GI는 10, GL은 1.7로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보면 병아리콩을 정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혈당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병아리콩의 또 다른 장점은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구운 병아리콩은 정말 간편한 간식입니다. 병아리콩을 8시간 정도 불린 후 물기를 빼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오븐에 구워주면 됩니다. 바삭바삭한 식감이 과자 같아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론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계피에는 혈당 조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계피의 활성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조림 병아리콩을 이용하시면 더 간편한데요. 물에 헹궈서 나트륨을 제거한 후 에어프라이어에 15분 정도 돌리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휴대도 간편해서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간식 어떠셨나요? 베리류 과일, 견과류, 삶은 달걀, 구운 병아리콩. 이 간식들은 단순히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든든한 식품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뇨가 있다고 해서 모든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과 적절한 조절로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간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